드디어 디데이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11월 5일 열리게 되는데요. 초박빙 승부인 만큼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도 조금은 혼란스러워하는 그리고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이날 감지가 됐습니다. 또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이제는 오전 6시에 뉴욕 증시가 마감을 하게 되죠. 네, 여러 가지 변동성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 한 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선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 내일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때까지의 변동성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시그널들과 사인들은 저희와 함께 포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다소 불안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소폭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상승 반전을 꿈틀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0.22%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한번 보실까요? 0.61%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알려주는 S&P 500 지수도 0.24% 약세로 보이면서 시장 3대 주요 지수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죠.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는 미국 대선 하루 앞,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디데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일단 초박빙인 미국 대선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혼란함이 시장 전반에 가중돼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4.3%대를 유지하고 있는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가 22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변동성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전략가의 이야기도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해 보였는데요. 이번 미국 대선 매우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는 잡음이 많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잡음과 함께 시장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고 큰 변동성 보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의 히트맵이어서 흐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빅테크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하락을 했고요. 방어주,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쪽으로 좀 투자 심리가 쏠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 방어적인 좀 태세를 취하고 있는 투자자들이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래 에너지 섹터에 유독 상승 마감한 그러니까 초록불을 켠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국제유가가 밤사이에 또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주 전반에 훈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빅테크입니다. 애플 밤사이 소폭 내렸죠. 지난주 이제 버핏이 애플의 지분의 25%를 추가 매각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었는데 이 소식이 이날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엔비디아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8일부터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건데 장중에는 시총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애플에 다시 밀렸습니다. 메타도 살펴볼까요? 미 정부 기관과 또 국방 계약 기관에 메타의 AI 모델 사용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 대선 하루 전에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다우지수에 새롭게 편출입되는 종목들 살펴보시죠. 일단 11월 8일장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인텔 대신에 엔비디아가 그리고 다우 대신에 셔원 윌리엄스 페인트 제조회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편입된 이후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점선이 편입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선이 다우지수에서 편입이 제외된 종목들이고요.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 파란색 선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편입된 이후에 파란색 선,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외된 종목들이 아웃퍼폼하게 된다라는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아마존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이 패턴이 조금씩은 깨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엔비디아가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스캔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중에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었는데요. 일단 정규 거래 0.5%, 장 마감이 될수록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애플 0.34%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메타와 테슬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1.13%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2%대 하락률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좀 부진했다는 소식 때문에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우 지수에 새롭게 편출입되는 종목들의 흐름도 보실까요? 엔비디아는 아까 확인을 했고 또 새롭게 편입되는 셔윈 윌리엄스 4%대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제외되는 종목들 흐름 어떨까요? 일단 인텔부터 보시죠. 인텔 호실적에 승승장구하던 주가가 일단은 밤사이에 2.9%가량 내림세를 보였고요. 다우잉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편출되는 종목인데요. 2%대 하락률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원전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량이 많이 늘 것이다 하면서 원전주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좀 하방 압력을 또 한 차례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서스퀼헤나 원전에서 아마존 데이터 센터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을 늘려달라는 탈렌 에너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탈렌 에너지의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동반해서 여러 이런 비슷한 계약들을 앞두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에너지 관련주도 함께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비스트라 에너지는 특별한 소식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다우존스 유틸리티 지수에 AES 대신 편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탈렌 에너지 코퍼레이션입니다. 먼저 2%대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만 이 탈렌 에너지 소식에 더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12%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도 한번 받을 때 더 크게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스트라 에너지도 보실까요? 비스트라 에너지는 3%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 3가지만 꼽아봤습니다. 먼저 보잉입니다. 새 노사 합의안이 나왔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합의안에 대해서 월요일에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투표가 통과가 된다면 이제 파업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이어서 포드입니다. 포드의 10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고 합니다. 꽤 큰 수치로 지금 월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좀 파업 이슈와 맞물리면서 부진했던 그런 기저효과가 있어서 큰 수치가 나왔다라는 평가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대선 전후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 굉장히 크게 내리다가 밤사이에는 또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주가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잉 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35% 오름세를 보였고요. 포드도 함께 보시죠. 포드의 주가 밤사이에 1.37%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판매량이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보실까요? 무려 12.37%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급등세는 대선을 앞두고 나온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보시죠. 일단 밤사이에는 국채금리 대체로 조금씩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물 국채 4.1%대 유지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3%대를 안팎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4.2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밤 사이에 크게 올렸습니다. WTI 기준으로는 지금은 소폭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또 연기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수장이 계속해서 유가 강세, 원유 수요 강세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 유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금값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국제 금값 소폭 약보합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스당 2,746달러 선의 거래를 이뤄지고 있습니다.